기숙학원에 있는 저희 아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약간 AI랑 I랑 아이가 아니고 섞인 거. 기숙학원에 있는 저희 AI 아닙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지? 야, 오. 90% 된 거 아닌가요? 네, 90% 정도. 초아는 GPT한테 좀 써달라고 했고요. 6시 시계를 그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10시 10분이랑 6시를 같이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그 10시 10분 빼고 6시만 넣어달라라고 넣어줬더니 저렇게 만들어줬습니다. SF 캐릭터를 표현한 시계를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했고 SF 시계의 샘플이 어딘가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10시 10분이라는 걸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SF 캐릭터 시계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처음에 이디오그램 툴에다가 와인잔을 이제 꽉 채워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딱 절반 정도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챗GPT로 다시 넘어와서 꽉 채워달라. 그런데 안에 절반 정도 있거나 4분의 3 정도 있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꽉 차는 수준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부분을 잘라달라 했더니 진짜 이렇게 잘라줬어요. 제가 자른 게 아니라. 저는 시계 문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바가 있어서 와인을 도전했는데 와인도 실패했고요. 일단 챗GPT의 O3 모델을 이용을 해서 왜 와인잔에 와인이 가득 찬 이미지를 그리는 게 어려운지 분석하고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4 모델을 바꿔갖고 이미지 생성을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왔습니다. 역동적이고 젊은 IT인의 이미지 좀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색을 좀 더 넣었습니다. NHN 한 게임 쪽에서 웹보드 게임을 주로 만들고 있는데 포커나 막고나 3매치 퍼즐이나 바둑 같은 게임을 주로 만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짜달라고 챗GPT한테 요청을 했고요. 삥아리를 좋아해서 노란색 병아리를 같이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둘의 캐릭터가 NHN 클라우드 그룹 위에서 페이커로 결제하고 모바일 게임을 하는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둘의 캐릭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펭귄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둘의 캐릭터를 D자를 형상화한 구름 같은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렇게 그림을 그려줬는데 플레이를 이제 일과 놀이라고 이렇게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같이 새로운 걸 좀 창의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조직 문화를 좀 전반적으로 표현해 보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싶었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담고자 에너제틱한 풀버스에서 뛰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펭귄을 저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네, 키보드 위주로 50대 남성, 검은 짧은 머리, 웃는 인상, 안경, 통통한 볼살, 파란색 체크 셔츠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 키워드 위주로 특징별로 이렇게 생성하면 좀 더 요구사항에 근접해서 잘 만들어지는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AI 연구 개발하는 거 표현해 달라고 했고 40대지만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말고 좀 귀엽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안경 착용 정도 얘기했고 살짝 살찐 느낌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좀 더 많이 찐 것 같아서 재밌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남자인데 20살 남자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30살 남자를 하면 좀 높게 치시더라고요. 짧은 머리에 파란색 반팔을 입은 그리고 저는 약간 실사 형태로 제작해달라고 했어요. 실사가 좀 재밌더라고요. 네. 어떻게 표현할지 좀 더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게임에 의한 엔지니어 여성 작성을 했고요. 나를 표현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데 초안 작성해줘 하고 항목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나열식으로 넣어줬어요. 저는 게임 AI 팀에서 유저가 더 즐겁게 게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AI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너무 어려운가 아니면 적당한가를 판단하는 똑똑한 도우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AI 기술랩은 NHN에서 AI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인재개발팀에서 NHN의 AI 교육을 담당합니다. 올해 AI 스쿨을 런칭하면서 일이 많아졌죠. 그만큼 AI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AI 스쿨은 AI로 일하는 방식을 정착하기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두레이에서 개발 총괄과 AI 서비스 개발 실무를 담당합니다. 또 전사 AITF에서 NHN이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툴은 코파일럿입니다. 코드를 직접 수정을 해주고 전후 비교까지 해줘서 편하더라고요. 간단한 검색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를 볼 때는 챗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코딩할 때 코파일럿과 커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 코드 형태는 빨리 작성을 해주고 에러가 났을 때 어디서 하는지 빨리 찾아주는 게 좋았습니다. 또 논문을 읽거나 자료 조사를 할 때는 제미나이나 챗GPT, 클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하면서 젠스파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결과 보고서와 같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업무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코드 작성이나 코드 개선 요구 사항을 적은 동일한 프롬프트를 돌려서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 그러기 성능이 가장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 외에 커서와 챗GPT도 구독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처럼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함께 다루는 멀티모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점점 멀티모달에 대한 역량이 요구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좀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미지보다 움직이는 영상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음악이나 효과음이 더해지면 호응이 있습니다. 또한 3D처럼 공간감이 많이 느껴지거나 시선과 시점의 변화가 있는 것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트렌드와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AI로 구현하는 여러 기능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걸로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맞추는 편이에요. 두레이가 처음 선보인 AI 기능은 위키 챗봇이었고요. 이후에는 메신저 글탈레나 프로젝트 내용과 같은 텍스트를 요약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기존 기능에 AI를 녹여서 스마트하게 발전시켰고요. 지금은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에이전트 AI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정 확인해서 빈 시간에 회의 잡아줘, 또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급한 게 뭐지? 라고 물으면 캘린더 등록부터 우선순위 정리까지 AI가 도와주는 방식이죠. 지금은 똑똑한 개인 비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팀워크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협업 코디네이션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요즘은 일하면서 본질적으로는 AI를 통해서 게임이 얼마나 더 재밌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AI 플레이어를 만든다면 유저가 흥미를 느낄 만큼의 실력을 가진 AI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난이도로 테스트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NHN도 그렇고 많은 기업이 AI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NHN의 AI 활용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AI 스쿨도 그 고민에서 나온 것이고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과 같은 강의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강의에 대한 니즈가 커요. 그 밖에도 AI 트렌드나 AI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같이 일반 지식에서 한층 더 깊게 들어가는 콘텐츠도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요즘은 워낙 AI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높다 보니 새로운 사고의 방식을 제안하거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이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광고 배너 작업에 AI를 도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여러 사이즈의 배너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디자이너의 작업을 도와주면서도 마케터들도 직접 사용할 수 있어서 생산성의 향상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은 아니지만 위패밀리의 AI 기술랩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키스테이지의 좀비 컨셉으로 사진을 찍는 AI 포토부스도 있었고요.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위패밀리가 열리는 동안 BGM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공공 영역으로 AI 서비스를 확장할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공공은 CSAP 보안 인증을 받은 LLM만 사용할 수 있어서 기능 제약이 많았거든요. 민간에서 잘 되던 기능이 공공 환경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환경에 맞게 기능을 조정하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공공 고객사에서도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임 AI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AI와 게임 모두 관심을 가지고 AI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AI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경쟁자는 AI 자체가 아니라 AI를 다루는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누가 AI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업무 역량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툴이나 기능이 나올 때마다 사용해보고 남들보다 능숙하게 다루려는 노력이야말로 현 시대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 머릿속에 떠오른 걸 상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만 했던 것들을 더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의 일자리를 빼앗길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가진 생각이라는 고유한 영역까지는 침범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사고와 발상이 깨어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기술을 직접 다루면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직접 겪은 경험은 생각의 깊이와 가능성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거든요. AI를 직접 활용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만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엇을 더 시도할 수 있는지, 어떤 지점에서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지를 비로소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서로 공유하고 소개한다면 더 큰 가치를 확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